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도 멜론 투표 잊지 않으셨죠? 잊지 마시고 열심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할 때가 가장 멋있고 무대에 서 있을 때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티켓팅이 이번 주 수요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상상도 안 되는데요. 메인 포스터가 공개되고 나서 정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댓글들이 저희 구독자님들이 많이들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시대의 명곡을 재해석하는 무대인데요. 연말연초 영웅시대를 만나게 되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명곡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재해석해서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만들 계획이다. 상암 콘서트 때 얘기해줬던 트로트들도 꽤 들어가 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영화의 그 말미에 공개를 했을 정도면 준비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아마 공개를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지금까지를 봤을 때. 그리고 시대의 명곡에는 트로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의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영웅 아티스트에게는 정말 딱 어울리는 무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양한 장르 소화력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 텐데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고 같은 노래도 정말 여러 개의 버전으로 들려줬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경험치라고 할까요? 그게 딱 압축돼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소속사 관계자 설명이 다시 한번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을 위한 준비 한창이다. 지금 임영웅 아티스트가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인터파크 티켓에서요. 티켓 공지에 그 포스터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티켓 오픈 예정 공지가 떴을 때는 까만색에 이렇게 그 스피커처럼 되어 있는 무늬가 있는 포스터였는데 어제 공개됐던 메인 포스터로 포스터가 바뀌면서 공연 스케줄이 안내가 됐는데요. 고척 스카이돔에서 12월 27일부터 29일, 1월 2일부터 1월 4일까지 이렇게 6번 열리게 되고요. 티켓이 보니까 VIP석이 16만 5천 원이고 R석이 14만 3천 원, S석이 13만 2천 원, 가족석, 그러니까 2인석인 거죠. 22만 원의 티켓 가격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변함없이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전용 고객센터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11월 20일 오후 8시에 티켓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2장만 예매가 가능한데 저는 한 장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2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석을 하시게 되면 다른 좌석은 그 회차에는 예매를 못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척 스카이돔이 잘 아시다시피 그 가족석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 공지가 떴더라고요. 예매자분들의 주의가 좀 필요한데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환자나 부상자분들은 이동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셔야 되는 4층 예매할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3D 그 이미지가 떴어요. 4층 1열에서 바라보는 경사도, 4층 끝열에서 바라보는 경사도 사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3D 예시도이니까 보시고 예전에 가족석을 가셨던 분들, 고척에서 열렸던 앙코르 콘서트, 그때도 가족석이란 이름이었는데 그때 가셨던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저는 그때 가족석에 앉아보지는 못했었는데 가셨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걸로는 정말 좋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 멋진 콘서트에 안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특별히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좌석 안내가 떴는데요. 보니까 스테이지가 앞쪽에 이렇게 꾸려지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이 메인 무대가 있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제 팬들 앞으로 올 수 있는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VIP석 중에서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2, 3, 4, 5 구역은 진짜 황금 구역일 것 같아요. 임영웅 아티스트 모습을 어쨌든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는 진짜
VIP석 중에 VIP석이겠네요. 물론 이제 1, 2, 3, 4, 5, 6은 스테이지에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앞열에 계신 분들은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정말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플로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VIP석이 그 뒤에도 그러니까 D구역, 콘솔 뒤에 있는 D구역과 T구역이 있고 그 사이에 휠체어석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그리고 양쪽 날개 쪽에가 R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VIP석이고 1구역부터 14구역까지 그리고 D열 그리고 T열 같은 경우는 VIP석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그 날개 쪽에 네, 그쪽에서는 R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플로어석 옆쪽에 이제 양쪽에다 화장실을 준비를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이 S석, 그리고 이제 가족석이 그 위에 이렇게 4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어석은 의자가 설치가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위에 석은 이제 계단식으로 좌석이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R석, S석, 그리고 가족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콘솔이 있고요. 디지털 티켓으로 예매가 가능하고요. 무통장 입금 결제 방식은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게 글로벌 페이지 예매 서비스가 안 돼요. 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예매가 어렵긴 하지만 열리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페이지 예매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스미싱 문자 때문에 안내 공지가 인터파크 티켓에서 떴는데 인터파크 단독으로만 판매가 되니까 사전 예매라든지 선착순 예매라든지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 공식 예매처를 통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양도받거나 개인 간의 직거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및 기타 경로를 통해서 구매한 티켓은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특히나 이 매크로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안표 매매 목적의 티켓 구매 및 부정한 방법을 통한 티켓 거래는 당사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사전 통보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한 장의 티켓을 소지해야 입장이 가능하고요. 공연 3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도 영상 촬영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공연도 언젠가는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연 중에 관람객 여러분들의 얼굴이 녹화가 되고요. 예매할 때 이미 허락을 하신 것으로 간주한다. 별도의 주차 공간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은 9일역 2번 출구, 개봉역 2번 출구인데 제법 걸어야 돼요. 근데 가실 때는 다 가시는 시간들이 다르니까 문제가 없는데 오실 때는 한꺼번에 끝나고 몰릴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집에들 오셨었는데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가 버스가 되게 많아요. 저희 집에서도 가는 버스가 있어서 그 옆에 이제 버스가 여러 지역으로 가는 버스들이 있으니까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그때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이전에 이제 가보셨던 공간이어가지고 아마 팬분들께서 준비하시기에 용이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게 디바이스를 여러 개 해서 티켓팅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쾌적한 예매 환경과 무분별한 부정 예매 시도 방지를 위해서 한 개 계정에 한 개의 대기 순열만 받으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태블릿, 휴대전화 막 열어놓고 했었거든요. 아니면 똑같은 컴퓨터에서도 창을 여러 개 열어가지고 한 개 계정에서 이제 여러 개로 해서 빨리 들어가는 걸로 이제 티켓팅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나 봅니다. 여러 디바이스나 브라우저를 이용해 동시에 대기열을 생성할 경우 기존 대기열이 종료가 된대요. 예매 시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미 들어가가지고 대기 번호를 받았으면 기존의 대기열이 삭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개만 갖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공연 예매 전에 반드시 팝업 차단을 해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인증 후 예매하기 버튼이 있는데 본인 인증 절차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본인 인증이 끝난 아이디의 경우에는 인증 후 예매하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추가 인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쭉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예, 그 특히나 휴대전화에 혹은 뭐 태블릿에 신용카드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그 결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가 이전에 등록된 게 제가 잃어버려서 새로 추가로 등록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버튼 누르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안에 지금은 쓰지 않는데 예전에 깔아둔 앱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팝업, 사전에 그 차단된 거 해제를 해주셔야 이렇게 팝업이 열리니까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힘내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죠. 이렇게 뭐 조금씩 바뀌는 게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또 티켓팅을 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을 좀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앵커리의 똑TV에서는 티켓팅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실시간 라이브 때 보여드릴 건 별로 없어요. 저 대기열 이만큼이에요. 뭐 이런 얘기밖에 보여드릴 건 없는데 너무 떨리다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티켓팅 라이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한다, 그냥 공감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오후 8시, 그래서 한 7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제가 실시간 라이브 창을 열겠습니다. 티켓팅에 방해가 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티켓팅은 이제 휴대전화를 하거나 PC를 하거나 하는데 얘기라도 하고 싶다,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러신 분들은 저희 라이브 방송에 함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모자를 하나 쓰고 나왔는데요. 그 유이무이님께서 그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쓰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그 하나은행 유니폼 느낌처럼 이렇게, 이거 베라색이라고 한다면서요. 베스킨라빈스 그 색조합처럼 이렇게 해서 예쁜 모자를 하나 떠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겨울을 기다리며 임영웅 아티스트의 리사이트를 기다리면서 제가 모자를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예. 겨울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는 많이 춥겠죠? 서울도 이렇게 추운데. 예. 그 임영웅 아티스트를 통해서 맺어진 인연이고요. 그 LA 콘서트 때 LA에 계신 주디님하고 연결이 되셔서 영웅시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은행 굿즈, 아까 베라색 말씀드렸는데, 하나은행 그 자선축구대회 굿즈를 한국에서 이제 외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한테 많이들 보내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디님께서 이 하나은행 굿즈를 비싼 등기우편으로 보내준 것이 2주가 걸려서 따님하고 이제 그 은미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너무 좋아하셨대요, 따님이. 따님도 임영웅 아티스트 너무 좋아하시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셨나 봐요. 그 굿즈가 언제 도착할까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아파트 관리실 가서 확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 있잖아요, 핑크색. 그걸 이제 두르고 방석을 들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찍어서 주디님께 이렇게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슬로건과 하나은행 행사백, 에코백도 보내주셨구나, 브로치, 그리고 이제 임영웅 아티스트 얼굴이 들어있는 여러 굿즈들을 세심하게 많이 챙겨서 보내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싶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카카오톡 채널이 영상이 잘 업로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임영웅 아티스트로 인한 인연 얘기를 해주셨어요. 따님이 2, 3년 전에 이용하는 은행에 갔다가 창구에서 직원분하고 얘기하면서 지나가듯이 임영웅 아티스트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캐나다 분이겠죠? 가수 이름을 종이를 주면서 적어보라고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가수 이름을 찾아볼 테니까 적어달라 그래서 적어주고 잊어버리셨는데 오랜만에 은행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창구의 은행 직원이 급하게 오더니 임영웅 아티스트 노래 정말 잘하더라 라면서 그 얘기를 하고 급하게 또 어딜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걸 본 직원분들이 막 웃고 그리고 이제 너무 당황을 하신 거죠. 임영웅 가수가 노래를 잘하더라. 캐나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더더구나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창구 직원분 얼굴을 잠깐 잊고 계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너무 바쁘게들 일하니까 인사도 못하고 왔는데 그 후로
그 은행에 가시면 그 창구 직원이 계시면 순서를 바꿔가면서 그분에게 임영웅 아티스트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안면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님이 이제 중요하고 복잡한 은행 업무가 생겼는데 모든 일을 제치고 그 은행 직원분이 또 도와주셔서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밴쿠버에서 임영웅 아티스트 영화를 보게 돼서 딸이 초청을 했는데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어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렵다고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밴쿠버에서 취소가 됐었거든요. I am Hero 더 스타디움이. 근데 그 은행의 부지점장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깜짝 놀라셨대요. 어떤 직원의 이름을 말하면서 영화표 2장을 우리를 위해서 빼놓아 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몬트리올 은행에서 영화관 전체를 빌려서 영화 관람을 하는데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했더니 딸과 아는 사람이 임영웅 아티스트 영화에 초대를 했는데 추수감사절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그 영화관 전체를 빌려서 영화 관람을 하는데 이 은미님과 따님을 초대를 하신 거죠. 해외에서도 임영웅 가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따뜻하게 보내주셨어요. 주지님하고 LA 콘서트 때 인연이 생겨서 한국의 영웅시대 팬분이 보내주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굿즈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서도 임영웅 아티스트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진 은행 직원분과 또 다른 만남을 만들어가고 진짜 임영웅 아티스트가 왜 영웅시대 분들을 별이라고 표현하고 본인은 우주라고 하잖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과 별이 이어지며 서사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영화 초반에 하는데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말이 맞다. 어쩜 그렇게 딱 맞는 말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별들에게 풀어놓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그 리사이틀은 영상으로도 만들어주고 실황 앨범 같은 걸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콘서트 실황만 이렇게 담아가지고 엿새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라도 담아서 그날의 추억들을 좀 거의 간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상암 콘서트 영상을 볼 때마다 그날의 그 5월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처럼 2024년 말과 2025년 새해의 추억을 임영웅 아티스트로 이렇게 간직할 수 있으니까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예.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